북한이 노동당 창건 80주년을 맞아서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대규모 열병식을 진행했습니다. 야간에 열린 열병식에서는 최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20형과 극초음속 단거리 탄도미사일, 또 자폭 무인기 발사 차량을 비롯한 신무기가 대거 등장했습니다. 지성님 기자입니다. 김정은 집권 이후 16번째 열병식. 2020년 10월 이후 이번까지 8차례 모두 야간에 열병식이 열렸습니다. 이번 열병식의 하이라이트는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20형의 등장이었습니다. 최강의 전략 핵무기 체계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포 20형 종대가 영찬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 공개된 화성 20형은 같은 고체연료 ICBM인 화성 19형과 마찬가지로 이동식 발사대 바퀴가 11축입니다. 북한이 지난달 초 탄소섬유 복합 재료를 이용한 신형 고체연료 엔진을 개발해 장착하겠다고 밝힌 그 차세대 ICBM입니다. 엔진에 탄소섬유 복합재를 적용하면 고온과 고압에서도 구조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같은 양의 연료로 미사일 추력은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사일 크기는 비슷해도 탄도 중량은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어 화성 20형은 다탄도 ICBM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북한은 최근 개발한 극초음속 단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1마형과 극초음속 중장거리 전략미사일 화성 16나형도 공개했습니다. 화성 11마형은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극초음속 활공탄두를 장착한 신무기로 우리 군의 미사일 방어체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열병식에서는 북한판 에이테크스로 불리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600mm 초대형 방사포, 화살계열 장거리 전략 순항미사일 모습도 확인됐습니다. 별지로 불리는 지대공 미사일과 신형 무기로 추정되는 22연장 방사포도 등장했습니다. 특히 무인기 발사 차량도 공개됐는데 자폭 드론을 연달아 날릴 수 있는 다연장 발사기를 차량에 탑재한 형상이었습니다. 북한의 신형 탱크 천마20도 열병식 무대에 등장했습니다. 천마20은 적의 대전차 무기가 접근하면 자동으로 탐지에 요격하는 하드킬 능동 방어 체계를 장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TV 지성림입니다. 네, 북한이 이번 열병식에서 처음 공개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20형은 아직 시험 발사가 이루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개발이 끝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도 서둘러서 이 미사일을 공개한 건 어떤 이유 때문일지 정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지난달 초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중을 앞두고 신형 ICBM인 화성 20형을 개발 중이라는 사실을 처음 공개했습니다. 탄소섬유 복합 재료로 만든 신형 고체 엔진이 화성 19형과 함께 다음 세대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화성 20형에 이용될 것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그로부터 약 일주일 뒤 중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김 위원장은 신형 고체 엔진 지상 연소 시험을 참관했습니다. 당시 북한은 신형 엔진의 지상 연소 시험이 9번째라며 개발 공정의 마지막 단계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전략 무력을 확대 강화하는 데서 중대한 변화를 예고해 준다고 평가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조만간 신형 엔진을 장착한 화성 20형 시험 발사가 이루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는데 정작 화성 20형이 처음 공개된 건 시험 발사장이 아닌 열병식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왜 아직 개발이 끝나지도 않은 화성 20형을 열병식에 등장시켰을까? 그 배경을 파악하는 데 있어 북한이 이 미사일을 최강의 핵전략 무기 체계라고 소개한 점이 주목됩니다. 무엇보다 중국과 러시아의 2인자들과 나란히 선 김 위원장이 북한도 주요 동맹국에 뒤지지 않는 핵 보유국이라는 달라진 전략적 지위를 과시하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화성 20형이 다탄두 탑재가 가능한 ICBM으로 개발되면 미국 본토 여러 곳을 동시에 타격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점도 관심을 끄는 대목입니다. 향후 있을 대미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겠다는 대외적 메시지란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제 과거 같은 2018년, 2019년의 자신들이 아니라는 거죠. 훨씬 더 높은 몸값을 불러서 협상을 해야 될 거다. 이런 메시지를 지금 워싱턴에 던지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여기다 조만간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한국을 찾을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자신들의 존재감을 재차 부각하려는 목적도 있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연합뉴스TV 정영빈입니다.
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번 열병식에서 국방력 강화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외빈들 앞에서 러시아에 파병한 군을 치하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김 위원장 연설에서 한국이나 미국을 겨냥한 직접적인 위협 발언은 없었습니다. 장보경 기자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군대는 명실공히 힘이었다며 북한군을 치하하는 데 열병식 연설 시간의 대부분을 썼습니다. 군대는 항상 우리 당의 시련을 이기는 힘, 미래를 당겨오는 힘을 배가해 주었습니다. 누구도 대신 못할 공적을 쌓아가는 군대를 늘 고맙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이어 방위권에 접근하는 일체의 위협들을 소멸하는 무적의 실체로 계속 진화되어야 한다며 국방력 강화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외빈들 앞에서 러시아 쿠르스크에 군을 파병한 것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해외 전장에서 발휘한 영웅적 전투 정신, 해외 작전부대 장령, 군관, 병사들에게 열렬한 격려라는 표현을 쓴 게 대표적입니다. 김 위원장은 또 앞으로도 강의력한 혁명 무력과 함께 부정의와 패권을 반대라는 언급을 했는데 이는 미국을 우회적으로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이번 연설에서 직접적인 핵무기 언급이나 대미 대남 위협 발언은 없었습니다. 이를 두고 북한 열병식에 최고위급 인사들을 보낸 중국과 베트남, 러시아의 입장을 고려해 연설 수위를 조절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서방을 직접 겨냥한 자극적인 메시지보다 열병식에 참석한 각국과의 외교적 관계도 신경 쓰고 있다는 분위기가 이번 메시지에 반영됐다는 겁니다. 아울러 김 위원장과 조건 없이 대화할 수 있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상대로 앞으로 대화 가능성의 여지를 남겼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북한 입장에선 최고인민회의 등을 통해 이미 비핵화 불가론 입장을 밝힌 터라 비핵화 문제는 향후 협상 대상이 아닌 만큼 대미 대남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는 전문가 분석도 있습니다. 북한의 올해 열병식은 자체의 군사력을 과시하고 우방국과 관계를 공고히 하는 동시에 내부 체제 결속이란 실익 확보에 집중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작년 10월 대규모 북한 병력이 러시아로 이동한 사실이 우리 당국에 포착된 지 만 1년이 됐습니다. 북한은 군 병력 파견을 포함해 전폭적인 군사 지원을 하며 러시아와 밀착 행보를 보였는데요. 나름의 실익을 따져보며 내린 판단일 텐데요. 10대들도 포함된 병사들의 희생으로 북한이 얻은 경제 효과는 수십조 원에 달하는 걸로 추정됩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러시아 쿠르스크 전선에 파병된 북한군이 마을 한복판에서 총격전을 벌이고 건물 안으로 수류탄을 던집니다. 병사가 포탄을 뚫고 지하 입구로 들어가자 곧이어 폭발음과 함께 화면이 붉게 물듭니다. 세계 그 어느 나라 군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영웅적 희생 정신이 탄생하였다. 전사자 추모를 위해 북한이 공개한 지난해 10월 첫 파병군 영상에는 사실상 인간 방패나 다름없던 북한군의 참상이 담겼습니다. 투항 대신 자폭을 선택하거나 통로를 만들기 위해 맨몸으로 지뢰를 제거했다고 소개됐는데 전사자 중에는 10대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푸르는 젊음과 꽃다운 청춘을 태워 그들은 조국의 성스런 부름 앞에 어떻게 서야 하는가를 가르쳤다. 지난해 10월부터 3번에 걸쳐 파병된 북한군 규모는 2만 명. 올해 초까지 파병된 14,000명 중 전사자는 2,000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민심 이반을 우려한 북한 지도부는 참전 군인에게 최고 칭호인 영웅과 훈장을 수여하고 유가족에게 평양 거주 등 파격 혜택을 약속하는 등 내부 단속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영웅들이 남기고 간 저 자녀들을 혁명학원들에 보내서 내가, 국가가, 그리고 우리 군대가 전적으로 맡아. 국방연구원에 따르면 북한이 대규모 희생을 앞장세워 얻은 경제 효과는 28조 7천억 원 규모, 연간 부족한 식량 33년치를 살 수 있는 금액과 맞먹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급속도로 발전한 북러 관계가 중국의 불안감을 자극하면서 북중 관계 개선 흐름으로 이어진 것 역시 북한으로서는 파병의 간접적 성과로 볼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